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천옥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인데요. 그 7월 4일날 주인분이 바뀌어요. 대박하우스 건물주가. 네, 저희 7월 10일날 새로운 통화 다 완료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네. 네. 방금 뭐 하신 거예요? 방금 여기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랑 통화를 했어요. 저희가 리치클럽에서 매매를 했잖아요. 네. 매매를 하고 제가 이제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저희가 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맞는지, 그리고 임대가, 월세 이런 게 맞는지, 그리고 만기가 또 맞는지, 그리고 거주하시면서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수라든지 그런 하자가 없는지 그걸 다 체크하느라고 일일이 다 통화를 했습니다. 19가구거든요. 다가구 주택의 풀이죠, 풀. 19집을 일일이 다 통화를 해주셨나요? 네, 지금 3일에 걸쳐서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통화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입주하신 지 1년이 넘었는데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입주할 때부터. 근데 네. 아직까지 주인분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중개한 부동산한테만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한 거 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개업소가 이제 뭐 다른 데로 뭐 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돼서 아직까지 불편하게 쓰고 있었다는데, 그러면 제가 7월 4일 날 제가 가서 수리해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나요? 괜찮대요. 가지고 제가 빨리 수리해드리겠다. 네. 가서 오늘이라도 바로 당장에 가서 LED로 바꾸면 되니까 금방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활을 해서 그런지 괜찮다. 뭐 나중에 정 불편하면 연락을 주시겠다. 이제 그러신 분도 계시고, 뭐 에어컨 필터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에어컨 리모컨이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억부동산에서 인수를 해드리고 바로바로 이제 조치를 또 해주시겠네요. 저희가 이제 인수하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모든 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관리를 매도인 측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이제 새롭게 이제 건물 관리를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미리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걸 점차 하나하나씩 다 일 처리를 다 하죠. 문제점이 있는 거, 그리고 거주자분들이 불편사항 같은 거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다 처리를 해드려야 돼요. 임대료 미납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각 세대에 연락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원래 매수인 분은 미납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 말은 뭐냐면 매도인이 받아가야 돼요. 대부분은 그 새로운 매수인한테 보증금에서 빼고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네. 보증금이 넉넉하게 있는 분들은 한 달 정도는, 한 달은 괜찮아요. 넉넉하게 많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기가 뭐 머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보증금이 뭐 얼마 안 되는데 계약 기간은 또 많이 남았고 연체가 두세 달 이상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매수인이 인수를 못 하죠. 그런 거는 매도인이 그거는 연락해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매도인 측에서도 천억부동산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그럼요. 제가 일일이 지금 다 통화를 했잖아요. 요 네. 3일 동안 네. 하면서 미납이 없는지도 다 확인을 했고, 네. 미납이 혹시 있으시다면 현 소유주한테 꼭 입금을 해달라. 좀 힘드시더라도 꼭 입금을 하고, 소유권 넘어간 날 이후로는 새로운 분한테 입금을 하셔달라고 꼭 얘기를 하죠. 뭐 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과 중개업소와 이제 주택관리를 19년째 지금 의도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개도 하고 관리도 같이 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일일이 통화를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주인분이 직접 이제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중개를 그렇게 또 해드리고, 근데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일일이 다 통화를 해서 201호부터 뭐 400 몇 호까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일일이 다 통화를 한 다음에
주인분한테 그대로 다 말씀 다 드려요. 통화 그러면- 내용이라든지 일일이 다 타이핑한 거를 내역을 이제 주인분이 이제 거주하시면서 관리를 이제 할 테니 그걸 옆에서 제가 다 서포트도 해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보여드리고 이분은 이렇고 뭐 201호는 이렇고 뭐 301호는 뭐 이렇습니다라고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인 세대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매를 해드렸는데 매도인 분이 그러니까 소유권 넘어가기 한 열흘 전?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 공실이 나와서 세를 줬는데 보증금 500에 80으로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그 세입자가 사정이 조금 딱했나 봐요. 그러니까 매도인 분이 사정이 딱하니까 이제 100만 원만 받은 거예요. 아, 그리고 월세 80만 원만 받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꼭 나머지 400만 원 채워 넣고 월세도 똑같이 입금하겠습니다 했는데 입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약속을 안 지켰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잔금을- 문제가 있었죠. 잔금 잔금일날 치르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노출이 돼서 그렇죠.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우리가 이제 관리실에서 처리를 해주셨는지. 원래로는 매도인이 그런 계약을 하면 안 됐죠. 그렇죠, 애시당초. 애시당초에 그렇게 했으면 안 됐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정상적인 계약자를 넣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사정이 딱하니까 봐주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정상적인 보증금이 제대로 들어오고 그리고 월세도 잘 들어올 만한 세입자를 넣고 넘겨주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된 게 첫 번째 잘못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안 채워 넣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통화했는데 이분이 뭐 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수 입장은 처음 뭐 맞닥뜨리는 거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분을 마냥 또 기다릴 수도 없고. 불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간을 안 지켰잖아. 그리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안 지키고 또 열흘이라는 기간을 또 안 지켰어. 두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 안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통화가 진짜 안 됐는데 막 찾아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며칠 날까지 나가겠다라고 해서 확답을 듣고 네. 월세도 안 냈어요. 근데 보증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은 되는데 막상 이사는 갔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다행히 보내주셔서 안에 네.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개를 키운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막 몰딩을 막 이렇게 긁어놔가지고 개털도 많이 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다가구 주택에서는 애견을 키우면 안 되거든요. 천억주택관리에서는 애완동물 사육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우선은 절대적으로 입주가 안 되거든요. 네. 안 되는데 간혹 몰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처음에는 없다가 네. 중간에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적발이 되는 거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쵸. 예, 왜냐면 다른 분들도 키우고 싶었겠지만 이 규정상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일이 민원이 들어와요. 뭐 몇 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다. 막 짖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막상 현장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짖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입주자한테 전화해서 애견을 키우는 게 맞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실 조치를 하죠. 퇴실 조치를 할 때는 이제 안에 내부 체크를 해서 네. 몰딩이라든지 걸레바지라든지 예. 도배라든지 문짝이라든지 막 긁잖아요. 네. 그리고 강아지가 이제 오줌을 또 싸잖아요. 그러면은 뭐 싱크대 문짝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이런 데 구석에다 싸거든요. 그럼 또 그게 또 부풀어 올라요.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상이 되니까 처리 비용을 공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바닥 상태도 뭐 봐서 이제 뭐 락스 청소라든지 그런 게 추가 요금이 또 발생을 하죠. 다행히 이제 보증금이 그나마 조금 있어서 네.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안에 해결은 됐어요. 아,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악질인 세입자분 정말 드물긴 하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데로 이사 갈 그런 형편이 되셨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다. 어떻게 되실까요? 어렵다. 이건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분이 정말 사정이 너무 딱하고 어려우니까 네.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사 가려고 하는데 여력이. 이사 갈 여력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도를 할 거예요? 명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명도를 하게 되면 5, 6개월 또 시간이 끌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월세도 못 받으시고 비용도 발생을 하고 시간도 5, 6개월 이르면 벌써 월세가 2, 300만 원 벌써 날아가는 거잖아요. 소송 비용 들어가고. 네,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 그럴 바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곳에 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사 비용을. 아싸리 처음에 100만 원, 100만 원. 딱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언제까지 방 구해서 이사를 갑시다. 라고 해서 아예 지원을 그냥 해줘요. 그래서 2, 3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덜 손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또 빨리 이게 오히려 임대 놓을 수 현명한 있고, 거예요. 마음고생 안 하고. 그럼요. 현명하고 빨리 청소해서 제대로 된 임차인을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아직까지 십몇 년 중에 지금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월세 본인도 내고 싶겠죠. 하지만 이 상황이 어려운데 여기서 강압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해버리면 이분들은 뒤로 후퇴할 곳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좀 저희는 이제 십몇 년 동안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보다는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순리적으로 그렇게 진행도 하고요. 좀 그래서 좀 순탄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임대인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할 때는 또 확실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잘 체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매매하고 주변에서도 이런 처리 부분이 잘 안 돼서 애를 먹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 쪽으로 관리를 맡기시려고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천안 지역에도 관리실이 엄청 많거든요. 네. 많은데 다른 데서 이제 건물 매입을 하시고 이제 관리를 저희한테 맡기시는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계약 중개한 부동산에서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월세 미납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수자한테 떠넘기면 안 되거든요. 예, 이분은 사는 순간부터 마이너스잖아요. 요즘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게 하나의 월급 통장이거든요, 이게. 매입하실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수익률표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세 미납자가 있는지 없는지 월세 미납자를 꼭 체크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혹시 전세자들이 있으면 만기가 언제쯤 돌아오는지를 체크를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전세 손님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 손님이 만기 때 분명히 나가게 되면 바로 대체가 하거나 반환 처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대체가 안 돼요. 요즘에는 월세 손님은 많은데 전세 손님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수익표를 잘 보시면 나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건물은 공용전기, 수도요금, 인터넷 TV 요금, 승강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요금이 나가고요. 그리고 청소요금이 나갈 거고 이런 비용도 매월 수입에서 이자 비용과 이런 건물 관리 비용을 꼭 빼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수익률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눈 가리고 아웅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잘 따져 보시고 비용은 비용대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비용은? 정확하게 수익률을 뽑으시면 돼요. 오늘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까지 나와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화는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통화했고요. 네. 지금 부동산에서 전화 오니까 이거 좀 받고. 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들도 연락이 많이 오나요? 그럼요. 제가 주택관리 업무를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관리하는 건물 동수가 한 50동 정도 되거든요. 공실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중개 부동산을 하지만 저희 관리하는 건물 혼자 다 중개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욕심이지. 그러니까 이 천안 지역에 많은 중개업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공실을 해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이게 돈인 거거든요. 그렇죠. 공실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인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중개업소 분들과 협력해서 임대를 놓고 있어요. 대부분 공실에만 포커스를 맞추시잖아요. 근데
공실보다 더 중요한 그 리스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실보다 더 중요한 리스크 포인트. 있죠. 한 번 들어온 세입자가 오래 살게끔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한 번 들어온 세입자가 오래 살아야만 중개료도 안 나가고 소모품 비용도 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세입자가 한 번 들어와서 1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 3년, 4년, 5년. 저희 건물은 10년 동안 살았거든요. 한 분이. 맞아. 진짜? 이번에 나갔어요. 제발 좀 나갑시다, 우리.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데로 소개해드리고. 아니 잘 살고 있는 사람 왜 내보냈을까요? 너무 오래 살아서, 너무 오래 살면 집 안이 도배 상태라든지 그런 게 또 안 좋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씨 이제 그만 좀 우리 이사 갑시다. 그래서 월세는 하루도 안 밀리고 칼같이 내는데. 맞아요. 네, 그만 제가 이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한 공실이 분이 안 오래 나게끔. 살아야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 관리인이 중요해요. 그쵸. 관리실에서 세입자들과 소통을 잘 하는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잘 하는지 FM대로는 하지만 네. 그래도 무슨 문제 있을 때 바로바로 케어가 뭐 조치가 네. 돼야 돼요. 그래야만 세입자분들도 그럼 나 이 건물들은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줘. 그리고 청소도 엄청 깨끗이 해. 그러면은 세입자분들은 이사 갈 이유가 없죠. 오래 친구들도 다 내 거잖아요. 네, 여기 공실 또 있냐고. 수단인 건물이면 자기는 들어가겠대. 너무 네. 고맙죠. 그럴 때 좀 직업에 대한 좀 이거를 일하기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이런 영상들 많이 올려주십시오.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말을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얘기. 기회 되면 제가 자주 이렇게 떠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리치클럽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